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리노입니다. 벌써 종잣돈 모으기 세 번째 영상이에요. 저는 한 달에 132만 5천 원씩 저축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니까 현재 금액 397만 5천 원으로 세 달 만에 400만 원 가까이 모았습니다. 이번 종잣돈 모으기 영상에서는 투자를 하던 제가 종잣돈을 모으는 이유와 월급을 받으면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저축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대출 상환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지 아직 3년이 안 되었지만 고등학생 때, 대학생일 때는 펀드 투자를 했었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대출금 갚기, 투자하기, 저축하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먼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 이자가 몇 %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중소기업 청년 대출처럼 그 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을 갚지 않고 그 돈으로 5%짜리 적금을 드는 게 이득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처럼 30년 이상 장기대출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금리가 좀 더 오른 것 같던데 5%, 6% 정도로 높이 있더라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총 이자 금액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상환 방법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장 이자액이 낮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다른 영상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 대출인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적금 대신에 대출을 갚아 나간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으셨거나 이 금융권 이하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대출을 빨리 갚아야 합니다. 특히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갚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출 금리가 2% 이하인 경우 천천히 갚아도 된다. 급하지 않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 이거는 장기 대출이었어요. 적금 대신 든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했거나 7% 이상의 대출을 썼을 경우에는 제일 빨리 갚아야 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요. 특히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1순위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대출금에 따라서 급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적금 대신해서 대출을 갚으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상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출금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투자와 저축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투자를 먼저 하느냐, 저축을 먼저 하느냐입니다. 저한테 무엇을 먼저 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얼마 되지 않은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을 먼저 하라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투자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를 시작할 때 내 성향이 뭔지,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뭔지 찾아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주위에서 하라는 주식을 하게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처럼 초반에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커지고 공부는 안 하기 때문에 점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내 소중한 월급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공부를 하는 동안 저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상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비상금도 없이 투자부터 바로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 비상금은 본인 월급의 3배를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첫 월급을 받고 나서 투자를 바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실전 투자를 하면서 투자 공부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본인 월급의 3배를 비상금으로 모으는 동안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이 없거나 혹은 이자가 낮은 경우 우선순위는 1번이 투자 공부입니다. 2번이 저축이고요. 3번이 대출금 갚기, 4번이 투자입니다. 이 투자를 하기 전까지 투자 공부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이자가 높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대출 상환입니다.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을 빨리 갚아야 합니다. 낮은 이자를 주는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입니다. 비상금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저축을 하는 동안에 동시에 투자 공부를 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첫 번째 영상인 월급관리 영상에 제가 투자금을 따로 빼놓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저축하지 말고 종잣돈 모으지 말고 투자를 바로 시작해라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에서는 종잣돈을 모으고 있고요.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전에 제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투자금 안에서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도 월급을 받으면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심지어 지금은 주식을 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월급날마다 흔들립니다. 지금 받는 월급에서 더 이상 투자금을 늘리지 않고 종잣돈을 모으는 이유는 제가 결혼 준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는 4년째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한 거는 3년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만 있고 돈이 없어서 돈부터 열심히 모으는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계약금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언제 이 현금을 바로바로 써야 되는지 몰라서 투자금으로 묶어두지 않고 현금 유동성이 있는 종잣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랑 제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소한 것부터 신혼집 들어가는 것까지 다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주식과 코인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도 결혼 준비를 할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틈틈이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으는 종잣돈 목표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목표 날짜는 2024년 3월 1일입니다. 이제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제 채널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종잣돈 모으기 영상을 통해서 매달 132만 5천 원을 잘 모은다면 이번 연도에는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 대신 종잣돈을 모으기로 했다면 목표 금액과 목표 날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이 날짜와 금액에 맞춰서 매달 저축하는 금액을 정하면 종잣돈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2024년 3월 1일까지 4천만 원을 모으겠어 라는 목표와 데드라인이 있다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2022년 1월 달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4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한 달에 148만 원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월급 이외에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다 저축하다 보니 1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132만 5천 원 저축으로 1,5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이지만 작년처럼 추가 수입을 모조리 저축해서 2천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달에 올릴 종잣돈 모으기 영상으로는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 찾기라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함께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어요.